네, 안녕하세요. 제 4회차 2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인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인증 회사 한 회사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인증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거래할 때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거래하시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인증 방법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증서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민등록증도 없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문 인식이나 지문 인증이 굉장히 예전엔 정확하다고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변조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인증 방법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리가 안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증 부분에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홍채 인증 회사가 있어서 모셨는데요. 우리 마이디바이스의 조윤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미인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그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자, 우리 그 홍채 인증 관련돼서 지금 아주 특별한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 그 홍채 인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홍채 인증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채를 인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홍채는 눈 안에 있는 그 빛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지문의 패턴을 읽어드리듯이 홍채의 패턴을 인증하는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그 수억 명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는 없지 않을까? 혹시? 다 다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르다고 보면 된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쌍둥이, 심지어 쌍둥이까지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눈에 있는 조리개의 어떤 그 무늬 패턴, 네.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거를 가지고 그 모양을 이제 우선 인증에 어떤 활용을 하는 거네요. 네네. 일치하느냐 아느냐 뭐 이런 네네. 걸 가지고. 네. 그러면 예전에 뭐 영화에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네. 죽은 사람의 뭐 이렇게 그 홍채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막 붙여서 이렇게 통과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네. 가능한가요, 실제로? 정확히 그냥 대답해 드리면은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건 네. 안 된다. 네. 살아있는 사람 것만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죽은 사람은 일단은 동공이 확장돼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눈처럼 패턴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네. 딱 고정되어 있는 그 동공 확장된 상태에서는 그 아하. 패턴을 읽어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한해서 네. 인증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데,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홍채 인증 관련 회사를 설립하게 되셨죠? 홍채 인증 원천 기술을 수년 전부터 기술 개발을 해오다가 이번에 워낙 그 홍채 인증이 부각받는 어떤 지금 현 시대에 대중화를 좀 시키면 어떨까? 홍채 인식 기술이 출입 통제에만 영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좀 실질적으로 모바일 서비스하고 연동도 되면서 예. 뭔가 대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실 그 취지로 상용화시키자 대중화시키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가 설립하게 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출입문을 이제 통과할 때 뭐 지문 아니면 뭐 번호 띡띡 누르거나 네. 아니면 홍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통과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홍채 인증이 약간 적용되고 있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확장돼서 네. 뭐 문서 네. 그다음에 또 뭐 모바일 뭐 이런 어떤 앱 온라인. 서비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뭐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 제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채 인증이 지문이나 정맥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인증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인증 방법에 비해서 뭔가 좀 정확한 뭔가 있을까요? 보다도 좀 더 뭔가 정확도가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비율을 좀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홍채 데이터 하나가 그 영어, 그 다음에 숫자, 영수 혼합자리, 그러니까 영어가 알파 A부터 Z까지 26자리, 네. 그 다음에 숫자는 0에서 9까지 9자리 해서 그러니까 합이 36자리, 토탈 36자리에 110자리를 늘여놓은 그런 확률이 홍채 하나의 데이터하고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네. 있는 것처럼 홍채도 이제 그렇게 다르다는 걸 지금 네네.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정확도와 아마 분별력이 지문보다도 뛰어난 거죠. 그럼 지문도 이게 똑같은 지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벗겨서 영화에서 봤듯이 네. 벗겨서 이제 이렇게 하면 네네. 예, 어쨌든 요즘 최근에는 그 본인 인증을 위해서 이렇게 몸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뭐 외국 서양 쪽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 인증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금 상황 같고요. 네네. 일단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인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고 금융기관들이 지금 금융 거래를 하면서 향후에 없어지는 어떤 그 공인 인증서라든가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대비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에 공인 인증서가 없어졌을 때 뭐 그런 어떤 다른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을 때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이런 홍채 인증 같은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몇 개 홍채 업체가 다른 몇 개의 은행들과 은행 시스템에 접목하고 있고요. MOU를 맺고 있고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그 자금 이체라고 그럴 때 예전에는 이제 뭐 공인인증서 아니면 보안카드 뭐 이런 것들도 일회용 번호까지도 요즘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이 홍채 이렇게 눈만 가지고도 이렇게 그 금융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시범 운영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서버에 놓고 저장해서 데이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시범 운영적인 절차, 테스트 절차,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홍채 하나만을 이제 인증한다기보다는 융합 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다른 거 같이 합쳐서. 네. 아직 지문과 홍채라든가 아직 비밀번호 홍채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융합 인증의 형태가 처음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금융거래에서 많은 이제 금융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스미싱 뭐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빨리 뭔가 보완이 돼서 인증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홍채 인증을 위해서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문 인식을 하려면 이게 손에 대서 지문을 읽는 스캐너가 있잖아요. 네네. 그 홍채도 뭐 스캐너가 비슷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디바이스가 필요할까요? 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카메라로 반드시 홍채의 패턴을 찍어야 되죠. 예,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디바이스가 필요하고요. 예. 그 카메라라는 디바이스, 홍채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눈 홍채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그게 네. 카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카메라는 우리가 보통 쓰는 카메라하고는 또 다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카메라로는 홍채 패턴을 찍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로는 네. 홍채 인증을 할 수가 없다. 네네. 대신에 그럼 스마트폰에 그 홍채 인증이 가능한 그 카메라 모듈을 넣으면 되는 거네요? 네네.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제조사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물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아직 이제 홍채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연구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조만간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홍채 인식이 인증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률이 좀 높으려면 아직 전용 카메라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 그 아까 뭐 제가 정확도가 비교가 높다고 그랬는데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얘기하나요? 홍채 정확도는 거의 인증률로 만약에 따질 것 같다. 그러면 거의 5인식률 5거부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인식률 5거부율. 네네. 5인식률은 0.0000078%. 그럼 거의 뭐 원식을 안 한다는 얘기죠? 네네. 거의 없다 뭐 이런 네. 5거부율은 각자 이제 각자 타사 자기 각자의 회사마다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야 예. 기술력이 좀 인증된다, 입증된다. 일단 지금 지문 인식도 비교적 이제 정확도가 높다고는 하는데 네네. 그 뭐 위변조가 이제 가능한 게 있으니까 네네. 홍채도 위변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문 인식처럼? 홍채는 위 변조가 가능한 부분이 안 되는 게 네. 살아있는 눈을 알고리즘이 찍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나 심지어는 고화질 해상도의 카메라로도 거의 위조할 수가 없이 알고리즘이 매치온 형태로 이렇게 살아있는 눈이 접촉이 돼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배우 사진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가서 이렇게 인증하면 안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조윤서 대표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인증 분야 말고 좀 더 다른 대중성 있는 또 확장성 있는 쪽에 많이 적용하고 싶다는 얘기를 아까 얼핏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인증 말고 또 다른 어떤 분야에 이런 어떤 홍채 인증이 적용될 만한 게 있나요? 물론 인증에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인증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분야마다 적용될수록 그 분야마다 수익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면 홍채 인증 결제 솔루션 시스템. 네. 그리고 뭐 파일 보안, 또 그쪽은 그쪽이랑 융합하면 또 파일 보안 홍채 인증 홍채 인증 시스템, 파일 보안 시스템. 파일, 문서. 문서. 예, 문서. 그다음에 보안. 뭐 자동차에 접목을 하면 자동차 본인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대신으로 인증할 수 있는 모든 분야는 다 홍채가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 이거 적용하면 재밌겠는데요? 네, 적용 굉장히 제가 제 눈으로 이렇게 봐야 이제 자동차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안 열리는 거고.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궁금한데, 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서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국내 뭐 기밀 문서들이 뭐 해외로 나가서 뭐 기술 유출이 됐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끔 들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면 우리 문서가 뭐 보안이 잘 되면 네. 그런 유출이 돼도 일단 열리지가 않을 건데 우리 네네. 이런 홍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서 보안까지 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상 드라이브 보안 솔루션이라는 그 PC용 문서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상 드라이브를 PC 안에 하드디스크 용량만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어떤 파일들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 중요한 비밀 문서들, 지적재산권,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그는 것이 보통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이디와 패스워드 대신에 아이디 홍채 아니면 홍채 이런 식으로 해서 홍채로 락을 거는 거죠. 그것도 역시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홍채 인식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어떤 보안 인증, 뭐 문서 보안 이런 쪽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본인이 아니면 열지 못하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뜻밖의 사고로 이렇게 죽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문서를 전혀 못 열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은 못 열어야지 맞습니다. 네. 그것이 보안인데 네. 고객의 어떤 타겟에 따라서 저희는 조금 나눌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 등급이 높은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은 문서 보안을 사실 타인이나 기타 네. 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영영. 그리고 예를 들어 대중화하는 어떤 상품들이다. 그런 보안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한 중하 정도 되는 보안력만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비밀번호랑 병행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또 뭐 저희가 이제 고객이 문의를 하거나 뭐 가족 관계나 이런 거 확인을 하고 또 열어주는 열어줄 어떤 그런 수 있다. 형태.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뭐 단계를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 네. 우리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가 있거나 뭐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열어줄 수도 있다. 이번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테러리스트가 아이폰 애플에 가가지고 그걸 열어달라고 해도 네. 애플이 안 열어줬다.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애플 휴대폰이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 테러리스트가 가도 안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보안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정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죽었거나 그랬을 때는 네. 뭔가 그 내용이 뭐 산업에 중요한 어떤 그런 걸 하면 열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문서 보안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지금 다 돼 있다고 제가 뭐 네. 이해를 해드리겠습니까? 네네네. 알파 그럼- 버전, 베타 버전 이제 끝내고 그럼 실제 우리 그 문서 보안에 적용이 가능한 것까지 돼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 홍채 관련된 인증, 네. 홍채 문서 보안이 아니라 이제 어떤 금융이나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적용하는 거에 인증해서 우리 개발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뭐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긴 한데. 네네. 저희가 홍채 인식을 하려면 무조건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디바이스라는 것이 이제 현 고객, 우리 파트너나 여러 가지 고객들을 볼 때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있단 말이죠. 네네.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내 소유는 또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내가 소지하고 또 간직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디바이스도 좀 신경 쓰자 해서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어떤 유선 형태 그런 걸로 이제 어떤 PC랑 연결해서 하는 어떤 우리 기술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되거나 어떤 스마트폰과 뭔가 잘 어우러지는 어떤 디바이스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할 때 네네. 저희가 스마트 밴드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 우리 그 뭐 샤오미에서 하는 미밴드나 네네. 무슨 뭐 애플 워치나 뭐 이런 거 네네. 같은 웨어러블 밴드를 네네. 말하는 거죠? 요즘 스마트 밴드가 스마트폰의 그 증가, 판매 증가량에 맞춰서 발맞춰서 엄청나게 그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속도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홍채 인식 기술을 여기다 적용을 하고 이 스마트 밴드가 홍채 인식 스마트 밴드로 거듭이 나면 제가 볼 때 물론 스마트 밴드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서비스를 모바일과 연동해서 진행한다면 그 판매량이 같이 어우러져서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됐죠. 그 스마트 밴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걸음수, 그다음에 네네. 뭐 심장 박동, 취침 시간, 네.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다양하게 체크해주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체온이나 이런 걸 계속 해가지고 뭐 체온의 변화 이런 것들 체크해서 건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어떤 그런 기기로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거기에 그 홍채 인증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이런 게 붙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아, 여기 카메라가 하나 네, 있네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렇게 소리 낀다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인증을 시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 저희가 이제 시제품 단계긴 한데 네. 일단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은 완료를 했고 요거를 지금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게 저 디바이스를 좀 더 이쁘고 네. 디자인해서 이제 예, 퀄리티도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요 디자인을 저희 이제 스타트업이 네. 디자인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중에 세계 10대 디자인 회사 중에 한국 회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회사에서 사실 디자인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와우. 네. 정말요? 네. 그럼 여기 왜 왔어요? 글로 가야지. 네, 그래서 아니요, 여기도 네. 중요하니까. 네. 네, 우리 회장님이 워낙 또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이고 해서 그 미리 우리 알고 있었던 거 알려주면 안 돼요.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밴드 형태가 아마 그 디자인 회사하고 같이 협업이 된다면 아.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뭔가 다양한 웨어러블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정말 뜻밖의 같은 좋은 소식을 좀 접했는데. 네네네. 디자인 회사가 그 엄청나게 좋은 멋진 디자인을 현물 투자를 한다. 네. 그럼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이제 네, 디바이스가. 디자인이 네.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하는 거 플러스 이제 어떤 그 문서 보안이든 아니면 네네. 인증을 위한 어떤 그 카메라가 붙어서 네네. 또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이제 홍채 인증을 위한 전용 카메라 모듈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네. 그럼 전용 카메라 모듈하고 일반 카메라 모듈하고 가격이 좀 다른가요? 원래는 홍채 인증 솔루션이 비쌌어요. 비싸고, 음. 왜냐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어떤 개발비가 다 투입돼서 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근데, 저희 그 회사 마이디바이스의 전략은 일단은 대중화시키려면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융합하려면 어쨌든 상대 파트너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 네. 그리고 밴드에 들어가도 밴드에 녹여있는 어떤 가격이어야 된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홍채가 들어갔다고 해서 10만 원대가 20만 원대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하고 거의 흡사하게, 그리고 지문 인식 시스템하고 거의 뭐 차이가 나지 않게, 예. 그렇게 저희가 합리적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뭐 우리 출입 통제에 보면 이제 문에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눈 보고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 문에 있는 카메라 이제 여기 디바이스에 붙어 있는 그렇죠. 거고 이걸 블루투스로 통해서 연동. 뭐 인증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런 어떤 홍채 인증을 가지고 이게 뭔가 확장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냥 뭐 금융기관 거래, 네. 그다음에 뭐 문서 보안, 네. 그다음에 또 출입 통제 딱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 어떤 분야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지 한번 그동안 사업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뭐 확장성이 네. 뭐가 있는지 좀 다양하게 한번 저는 확장성은 사실 모바일로 봐요. 모바일 쪽으로. 네. 예. 뭐 출입 통제도 있고요. 음. 뭐 여러 가지 시스템, 큰 시스템에 적용되는 뭐 공항 출입 시스템도 있고, 또 아하. 연구소, 음. 또 뭐 벙커 시스템, 군인, 군사 시설 이런 데 아까 뭐 차량도 뭐 예, 차량. 그러더라고요. 예. 네, 차량은 저희가 또 차 일본에 네. 어느 회사에서 이제 제안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네. 또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어떤 것에 하지만 그래도 뭐니 확장성은 모바일과 연동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네. 모바일하고 디바이스 연결만 네,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방송에 나가서 이게 똑같이 이렇게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네. 또 해외에서는 뭐 그냥 직방이니까. 네. 근데 뭔가 좀 보호 장치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특허 같은 거는 지금 다 돼 있나요? 네, 특허는 출원을 했고요. 출원 상태예요? 네, 출원이고 등록돼 있는 것은 저희가 공동 라이센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네. 이제 공동 라이센스가 있어서 이제 네네. 같이 쓰기로 하고 네네. 우리만의 어떤 그 고유한 특허는 이미 출원이 돼서 네네. 보호 장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PCT 출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출원까지 같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하여튼 어떻든 이제 기대가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이제 시제품 상태라서 이게 막 네. 양산돼서 디자인이 적용돼서 팔리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제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죠? 어떤 뭐 외부에서 지원기관의 지원도 받은 게 있나요? 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시대가 조금 좋아져서 시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작년에 사실 저희 네. 서울 이제 이게 혁신센터에서 창조혁신센터의 네. 작품입니다. 네. 김정재 회장님께서 또 많이 또 네. 응원해 주시고 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온 힘을 엄청 다해서 몰아붙였어요. 네, 온 힘을 다해서 만든 네. 작품인데 굉장히 뿌듯하고요. 사실 홍채 인식 기술이 웨어러블에 이렇게 스마트 밴드에 적용된 케이스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제품으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물론 다른 타 업체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밴드를 만든 목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임 회사에 보면 우리 예를 들어 게임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 그 컨텐츠 때문에 게임 기기를 삽니다. 그렇죠. 저희는 디바이스도 그런 식으로 음.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여기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나요? 저희가 컨텐츠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럼 콘텐츠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인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파트너십을 많이 맺을 겁니다. 네. 저희 혼자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디바이스와 이 기술이 연동되는 어떤 뭔가를 만들고 하는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뭐 메이저 그룹도 저희 좋고요. 네. 또 스타트업들도 괜찮고 예. 많이 융합해서 음.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뭐 작년에 이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제 6개월 챌린지 플랫폼에 53개 업체를 저희가 선발했었는데 그 중에 정말 눈에 띄는 아이템이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초대를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홍채 인증을 또 홍채 인식을 가지고 뭔가 상품화가 되고 있고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어디 뭐 판교에 네. 어디 입주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스타트업 창업?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 캠퍼스. 네. 거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6월 초에 저희가 협약식을 하고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토탈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해서 자금 지원, 그 다음에 해외 진출, 네. 그렇게 되면 해외 파트너들하고 엑셀러레이터도 만나게 되고요. 음, 좋은 어떤 기회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스타트업 캠퍼스를 한번 가봤는데 우선 시설이 너무 네.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프라, 그다음에 뭐 멘토 분들도 다 이미 그 안에 계시고 네. 일단 그 안에 입주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일단 제품화를 하거나 양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홍채 인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이제 대략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이 잡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실생활에 과연 언제쯤 이런 그 홍채 인증이나 홍채 인식이 이게 접목이 돼서 뭐 누구나 다 쓰는 이런 때가 언제쯤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올 것도 같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인증에 밀릴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조윤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홍채라는 것은 앞으로 생체 인증이 굉장히 뜨고 있는 아이템이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생체 인식 기술을 끊임없이 적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곧 왔어요. 네.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10자리 이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미 증후군까지 일어났고요. 비밀번호 증후군. 요즘은 뭐 특수문자까지 비밀번호 네. 쓰라고 해서 너무 네. 많이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뭐 비밀번호 아이디 찾는 거는 뭐 다반사고 네네. 비밀번호 찾느라고 아주 그냥 많은 부분을 좀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 하나로 금방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저는 어려운 어떤 시스템이나 서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어떤 결제, 은행, 금융 이런 쪽에 대한 거는 좀 더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고객들이 바로바로 어떤 재미있게, 펀하게, 그리고 또 바로바로 어떤 편리함,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홍채 기술이 적용되는 어떤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내서 좀 바로바로 시장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앱이 막 뭐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네. 연동이 돼 있는 거죠? 네네. 연동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비밀번호 관리, 금고 앱입니다. 아, 그러니까 금고가 오프라인상에 있던 것이 그대로 이 모바일상에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비밀번호가 저도 저장되는 거죠. 비밀번호 관리 때문에 앱을 막 설치해서 뭐 저장했다가 또 휴대폰 바꾸면서 날라가 다시 뭐 이런 뭐 여러 번 겪었는데, 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비밀번호를 워낙 그 업체들이 막 특수하게 막 요구를 하다 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가 뭐 이렇게 빨리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 홍채 인증이 대중화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홍채 인증에 대해서 다 이제 공감이 다 돼서 이게 이제 활발하게 사용될 때 어떤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뭐 가는 데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인증이 되면서 하는 게 막상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명확하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비밀번호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나요? 각 분야마다. 그런 것들이 예쁜 어떤 뭔가 소지하고 싶은 보조 배터리 형태도 괜찮고, 웨어러블 형태도 괜찮고, 목걸이 형태도 괜찮고, 거기에 홍채 인식만 담겨 있으면 어느 분야,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노트북을 켜거나, 그리고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켜고, 그 다음에 집안의 모든 어떤 전자기기와 스마트 기기들을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나와서 회사의 노트북을 켜고, 다시 일하고, 들어가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 인증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편한 내가 소지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시대가 곧 네트워크 시대, 홈 네트워크 시대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면 좀 더 편리한 홍채가 이제 내 대중화뿐만 아니라 네. 내 삶의 하나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가 얼마 만에 올까요? 지금 몇 년? 속도로 봐서는 지문 인식이 아마 지금까지 자리 잡는데 한 10여 년이 걸렸거든요. 그 정도 된 것 근데 같아요. 홍채가 지문처럼 그런 대중화가 되고 이런 어떤 확장성이 좀 있어지려면 저는 1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뭐 한 5년. 저는 5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황해 법칙에 의하면 뭐 이 네. 기하급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 네. 발달하고 있다고 네. 얘기하고 중요한 건 있는데, 킬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VR도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VR 관련된 콘텐츠가 없으니까 네. 이런 어떤 헤드기어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팔리고, 근데 물론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네네. 그 콘텐츠가 얼마큼 확장되고 확산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디바이스도 네. 확산되고, 또 그에 맞춰서 또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또 새로운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갈 것 같은데, 네. 우리 홍채 인증 그 디바이스 또 홍채 인식 이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마이 디바이스의 조윤수 대표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의 뭐 꿈, 포부 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홍채 인증 인식 기술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많은 대중들한테 아주 정말 다른 패러다임을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요. 예. 홍채에 대한.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홍채 인식 기술을 저는 굉장히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마이 디바이스 내에. 네. 지금 뭐 뭔가 숨겨져 준비하고 있는 있는, 게 네,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네, 그런 인증과 다른 뭔가 차원 높은 킬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곧 찾아뵙기로 할 거고요. 또 그때는 네. 이제 회장님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네. 야, 뭔가 하여튼 대단히 기대가 되는데요. 숨겨져 있는 게 사실 무섭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 이렇게 나타나서 불현듯 또 대박을 치는 네. 그런 어떤 아이템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게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상상해 보면 뭐 알파고가 뭐 무슨 뭐 바둑을 둬서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그다음에 또 왓슨이라는 또 IBM 컴퓨터가 체스를 뭐 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상이 돼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다가 네. 요즘 내공학 관련된 학문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내과학, 내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학문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의 저변에는 또 이게 본인이라는 거. 요즘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이제 본인 인증을 하지만,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얼마든지 우리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쓰고 있듯이 이거는 본인 인증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홍채 인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증이 이제 앞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른 인증 방법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정맥부터 얼굴 인식, 그다음에 지문,
그다음에 보이스 인증 뭐 등등, 그다음에 몸에 이제 칩을 심는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홍채 인증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의 인증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동안 이제 그 뭐 특허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적 원천 기술 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디바이스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양산화하고 나중에 정말 우리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홍채 인증 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네. 또 메인 사업자로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하여튼 뭐 적극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여튼 네. 저도 많이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그 이메일 자막에 나가는 이메일로 여러분들 한번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홍채 인증과 홍채 인식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이 있으면 같이 또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체크해서 우리 저 조윤수 대표가 직접 답변을 주시든 아니면 저희 운영진들에서 그 내용을 체크해서 여러분들 궁금점을 해소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홍채 인식, 홍채 인증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으로 미래 사회의 한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저희가 보는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나 산업, 사업, 그 다음에 전자제품,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인공지능까지 연결돼서 이 인증 산업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인증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부분 이어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창업,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또 많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그 사업이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마 새로운 아이템들이 세상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템들도 그 준비를 많이 했던 거라고 저희가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아이템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들은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우리 지금 현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또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서로 인정하는, 또 서로 전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은 개발이 되기도 바라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주의 있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 제4주차 2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